두 분의 수료 시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두 네. 분이 동기였다가 이제 2월을 네. 하신 거예요? 네, 제가 2월 했고요. 네. 수료는 하루 차이로 했어요. 하루 차이로? 네. 아, 네. 그렇구나. 아, 이제 2월 하면 제가 네. 이제 한 달을 더 들은 건데 하루 네. 차이로 수료한 거예요. 아, 네. 제가 걱정되는 건 이제 동기들이랑 이렇게 떨어지기 너무 싫었는데 떨어졌어요. 일주. 네. 좀 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혹시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차이가 얼마나 날까 이렇게 2월 하면 그럼 본인이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. 네네네. 이 친구랑 나랑 기초에서 벌써 한 달이 이제 저는 뒤처진 거잖아요. 네.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랑 아까 얘기를 잘못했는데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었네. 아, 일주일이야. 일주일 뒤에 제가 수료 바로 했어요. 이 친구 수료하고. 네. 본인이 잘 하고 열심히 하면 돼요. 네. 그리고 많이 안 쉬고 하면 돼요. 그 사례가 궁금했어요. 아, 많이 안 쉬면 되죠. 많이 안 쉬면 돼요. 쉬게 될 거야. 응용 2단계 가시면은 이렇게 저 멀리 있던 사람이 언젠가 제 옆에 있습니다. 진짜로 그분도 좀 많이 힘들어서 많이 쉬고 막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같이 가고 네, 그런 케이스도 많아요. 그 쉰다는 게 어떤 의미죠? 그 이제 응용 단계 가면 네. 뭐 개인사나 뭐 이제 자기 뭐 몸 상태나 뭐 이런 일로 불가피하게 쉬는 경우가 있어요. 맞아요. 아, 네. 등록비 추가 금액 없이. 네, 그냥 휴강이라고 하나? 휴식이라고 하나?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주 정도 밀릴 수 있는데 그거 또 중독된 사람들은 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. 아, 근데 그러면 안 돼요. 그거 진짜 나태. 그거 진짜 맞아요. 나태해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수료 시기도 엄청 늦어지고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랜이 있잖아요.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. 절대 쉬면 안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? 혹시 사실 플랜이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저는 번아웃 때까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. 번아웃. 요즘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애초에 그냥 들어올 때 맞아. 마음을 거의 그냥 맞아. 도시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맞아. 요즘에 그냥 일주일에 보면 이제 요즘에 잠도 한 6시간 이상 잔 적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. 그쵸. 항상 한 5시간 정도 자서 이제 막 커피 계속 마시면서 작업하고 여기 작업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지금도 과제 일주일치가 있으면은 제가 목요일 수업이나 수요일만 되면 이제 막 정말 힘들어 미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겨우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라도 억지로 따라가고는 있지만 제가 나중에 번아웃에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될까봐 힘들어가지고 그때 쉬면 되죠. 저도 한 번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맞아. 저는 이 친구보다 한 달 뒤쳐졌다고 그랬었잖아요. 그래서 동기들이랑 같이 수료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서 되게 많이 안 쉬고 그러다가 응용 1단계 때 한 번 진짜 공부가 손에 2주일 동안 안 잡히는 거야. 뭐 어떻게 겨우 해가긴 했는데 2주일 동안 안 잡혀서 회사인가 보다. 네. 그래가지고 되게 방전이 됐어요. 공부도 못하겠고 허리도 아프고 앉아있지도 못하겠고 집중도 안 되고 이래서 그 기초 때 난 이제 수영 파트장님이었는데 물어봤어. 내가 현재 이런 상황인데 나는 그 이제 관성 때문에 계속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러니까 정말 수영 파트장님이 직접 그냥 한 주 쉬는 게 나을 것 같다고. 그거 네 몸에서 제발 쉬게 해달라고 아우성 치는 거라고 막 이러더라고. 그래서 한 주 쉬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다시 공부가 하고 싶어졌고 한 주 쉬지도 않았어. 한 2, 3일 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쉬니까 막 불안해. 뭐 같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. 뭐 해야 되는 일단 누워 있지. 막 이거 TV도 보고 하고 있지. 근데 막 마음 한켠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느낌이잖아. 불안하더라고. 그래서 그때부터 천천히 한 3, 4일 정도는 천천히 내공부하고 그 다음 주에 열심히 공부하니까 다시 이제 좀 돌아오더라고요. 응용 1단계 때쯤에 아마 한번 한계가 올 수도 있어요. 1단계, 2단계? 네, 저도 1단계 때 이제 좀 번아웃이 좀 왔거든요.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팀노바를 수료한 케이스예요. 그러니까 휴학 없이. 네, 그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. 기초 때도 진짜 잠을 진짜 그 막 6시간 이하로 지금 계속 자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도 한 5시간 이하로 계속 잤어요.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1단계 때 이제 한 주 쉬겠다. 한 주 쉬겠습니다, 팀장님. 이렇게 보내고 진짜 저는 그냥 일주일 내일 그냥 쉬었어요. 너무 힘들어가지고. 그리고 나서니까 이제 점점 다음엔 이제 활력이 붙고 괜찮아지더라고요. 진짜 힘들 때는 진짜 쉬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무조건 이렇게 말고 나가면 진짜 효율성도 없고 안 되고.
방금 회사에서 전화 온다. 네. 아 그럼 뭐래? 면접 보자고. 아 면접 보자. 네. 어떤 식으로 주말인데 연락 오냐 근데? 그냥 평일 아니 뭐야 휴일 상관없이 계속 전화가 와요. 면접 보자고. 지리다. 저도 취직한 지 2주일 됐는데 아직도 연락 오고 그래요. 맞아. 그 면접 볼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옆에 실장님이랑 이사님이랑 다 들으라고 죄송한데 지금 구직이 완료돼서 지금 면접은 볼 수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좋은 인연 돼서 다시 한번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딱 끊으면 이사님이 연락을 왜 기다려? 막 이래. 어떻게 될지 사람 일 안 와요. 약간 들으라고. 막 이거 좀 약간 팀노가 간지인가? 뭔지 모르겠다. 스웨이. 연락 진짜 계속 와요. 맞아요. 와. 면접 보는 와중에도 전화가 계속 와요.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저 밖에 나가는 척하면서 네 여보세요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. 네 맞아요. 지하철 타고 가는 중에 계속 통화하고. 계속 네. 연락 와요 진짜. 맞아요. 연락 많이 와요. 그러니까 사랑 받을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수료하고 꼭 같이는 아니고. 나중에 수료자 단톡에서 보기를 기대할게요. 네. 수료할 거예요. 수련. 뻥 치고 있네. 진짜로? 수료해요? 비밀 카톡 있거든요. 수료자들. 아니, 수료자들 단톡방이 따로 있어요. 그 오픈 카톡이 아니라서. 네. 아 오픈 카톡인가? 비밀번호가 있는 오픈 카톡인가? 아무튼 나중에 거기서 봐요. 네. 아니면 수료자 모임 있으니까 음. 그때 이제 보면 되니까. 네. 아 이 얘기 재밌겠다. 내가 팀장급 면접 봤는데. 병기 씨가요? 네. 이사님이 같이 들어와. 이사님은 그쪽이 아니시니까. 아 이사님도 개발자인데 네. 자기 혼자 면접 안 보고 네. 병기 씨랑 같이 들어가서 보겠다고. 왜요? 저랑 그러니까 병기 씨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자기한테 얘기를 해달래요. 오. 그래서 다시 한번 수평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 의견을 다 들어줬어요. 오. 이 사람이 어떤 것 같다 이런 거를 필터링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. 이 사람은 뭔가 기술에 집착해서 자꾸 회사를 옮겨 다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저도 이제 들기 시작했고 한편 어떤 사람은 이제 좀 성격이 왜곡된 사람들이 가끔 보여요. 그러니까 팀너가에서 흔히 표현하는 외골수 이런 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. 진짜 한 회사에서 10년 동안 일한 10년차 경력자도 봤었고 확실히 IT 기업이 이직률이 높다라고 느낀 게 팀장급 뽑으려고 하는데 그 이력 보면 진짜 2페이지가 다 넘어가요. 양면으로 해서 그 어떤 짧은 데는 6개월, 어떤 데는 2년 몇 개월 막 하는데 맥시멈이 2년 5개월, 2년 6개월 거의 막 그렇게 일하다가 다시 다른 데 가서 뭐 다른 일 하고 왜 그런가 했더니 더 배우려고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좀 이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개발자가 돈보다 중요한 게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게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하면 뭐 경력이 뭐 몇 개월이 되든 간에 괜찮은 개발자는 못 버티고 나간다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별로면 뭐 회사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채용하고 싶지도 않고 막 이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팀장급 면접 보는데 저는 돈 주고 못 사는 경험을 한 거잖아요. 그렇죠. 되게 느낀 게 많았어요. 나도 어떻게 해서 잘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. 더 많이 배워야겠다. 돈 벌자라는 생각보다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우리 연봉이 얼마나 사기인지를 저는 다시 한번 느꼈는데 팀장급 뽑는데 팀장급 나이대가 일단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가 팀장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사람들 연봉이 에서 500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신입으로 들어갔단 말이야. 우리가 거의 4천에 가까운 금액으로 들어갔고 경력 10년에서 15년 정도 된 사람들이 에서 500까지 받는다는 거야. 우리는 그만큼 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야.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야 돼요, 진짜. 그리고 팀장급들도 그 연봉이 오르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. 그 사람들 경력 한 8년쯤부터 많이 오르는 것 같아. 그때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도 왔어. 3년 전에 연봉이 내 초봉이랑 지금 신입 초봉이랑 똑같더라.
그 사람은 말을 잘 못했어. 별로 일하고 싶지 않았어. 그래 그렇다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난리치는 이유가 있다니까. 맞아요.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었어요? 네, 마음에 드는 사람, 그래서 막 엄청 마음에 드는 사람은 직접 보진 못했고 이사님만 들어간 면접이 따로 있는데 이사님도 되게 자세하게 나한테 알려줬어. 이 사람은 어땠고 뭐 어땠는데 뭐 어떤 게 좀 좋을 것 같고 어떤 게 좀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줬고 내가 같이 들어간 면접은 나도 내 의견 다 얘기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제 이제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고 다음 주에 출근하기로 했어요. 그런 걸 다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병기 씨가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. 그건 또 자기 입으로 얘기 못하는 거죠. 내 입으로 얘기 못하지. 근데 이사님도 저를 되게 열심히 알려주려고 하고 있고 이사님도 지금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여서 너무 지금 좋아요.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냥 열심히 일해서 다 같이 이제 여유가 있을 때 서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이미 얘기를 다 끝마쳐 놓은 상태여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고 더 좋은 회사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이런 상태예요. 이사님도 되게 수평적이고 되게 좋아요. 그럼 약간 한 가지 더 네네네. 주는 게 그러면 이제 그 보통 이제 과제 같은 걸 해가실 때 네. 처음에는 막 이제 막 설계를 한 다음에 자기가 뭐 이것까지 해야지 이렇게 그런 이제 목표 같은 게 생기잖아요.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완벽하게 구현을 못 해가거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럴 때는 약간 생각을 어떻게 가지셨어요? 그냥 다음 어차피 이 과제를 2월 하지 않는 이상 한 번 더 하지 않는 건데 내가 그럼 다음 과제 할 땐 좀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인드셨는지 아니면은 못해서 이거 어떡하냐 약간 이런 마인드셨는지. 난 둘 다 아니었는데 난 솔직히 말하면 둘 다 아니었고 나는 내가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. 여기 옆에 있는 태진 파트장님한테 고민 상담도 몇 번 했어.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받았어. 지금 내가 기초에서 안드로이드 가는데 내가 가도 되는 실력인지 정말 의문이었어. 내가 이거를 모르는데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클래스랑 뭐 스레드 모르는데 내가 이걸 간다고 한들 안드로이드 내가 개발 어떻게 할 거야? 일단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에 코딩하라는 거야. 공부하래. 그래가지고 솔직히 난 좀 짜증났지. 왜냐면은 내가 더 잘하려고 물어봤는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가래. 그럼 이 학원이 이제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냥 가래.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. 왜 다른 학원은 내가 모른다라고 물어보면 좀 더 열정적으로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 학원은 그냥 넘어가라는 건지 몰랐어. 근데 안드로이드 가서 쓰니까 또 알겠어. 내가 그때 몰랐는데 이게 이런 거였나? 알겠어. 맞아.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PHP 넘어갈 때 다시 한번 고민이었던 거지. 나 안드로이드 잘 모르는데 PHP 넘어간다고 한들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지? 물어봤어 또. 고민 상담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왜 또 안 돼? 또 왔어요? 막 이제 짜증난다 막 이래. 뭐 다음 달에도 올 거니까 기다리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물어봤어. 난 지금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더 알고 싶은데 2월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PHP 어떻게 넘어가냐 이러니까 가래. 그래서 갔어. 근데 또 돼. PHP랑 안드로이드랑 좀 다른데 어쨌든 응용으로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. 또 되긴 돼. 어떻게든 돼. 제가 지금 딱 그 고민이에요. 사실 뭐 앞에 것들을 해왔지만 거기서도 이제 다른 기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럼 근데 내가 그것들을 몰라. 써보고 싶어. 그래서 나는 아직 다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 다음 과제로 넘어가야 돼. 약간 이런 상황인데 또 2월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게 내가 넘어갈 실력이 되나. 저랑 비슷한 상황이에요? 그럼 넘어가요.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. 가서 소주 한잔 하고 일단 자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돼요. 아무래도 좀 기술적인 거에 대한 저도 이제 너무 욕심을 보이라고는 말씀을 들었거든요, 파트장님한테. 이게 어차피 나중 가면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 그 기술을 써야 되는데 내가 이해가 잘 안 됐잖아? 그때 다시 한번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. 네. 금방 이해가 돼요. 그때는 왜 이해를 못했을까 싶은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고 대신에 이제 새로운 족 같은 것들이 새로 막 쌓이는 거지. 또 모르는 게 계속 생기는 거야.
이만큼을 알면 이만큼 모르는 게 생기고 요만큼 알면 요만큼 모르는 게 더 생겨.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돼요. 네, 맞아요. 겸손해져. 맞아. 그 막 진짜 코딩 마스터? 난 진짜 없다고 봐. 어떤 미친놈이 코딩을 마스터해.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. 그 저는 전문대 다닐 때 밤에 이제 클럽을 가고 학교에서 자고 학식 먹고 그렇게 다녀서 학점이 몇 점대였지? 그 이제 별로 안 좋은 학교였는데 학점이 2점 초반이었어요. 졸업했을 때. 그러니까 나는 돈 내고 그냥 졸업장난 딴 수준이었고 학점은행제로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학점은행제는 사실 인터넷으로 수업만 틀어놓고 팀노바 그냥 코딩했거든.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전공 학사가 나왔잖아요. 전 진짜 대학생 때 공부를 한 자도 안 했고 전공자인데 전공 지식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. 뭐 Q와 스택 뭐 이런 게 뭔지 이름만 들어봤지 뭐 어떤 원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. 근데 수료하고 취업할 때 사실 그게 취업의 큰 포인트가 아니에요. 학교 공부 물론 중요하죠. 공부가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. 근데 일단 개발을 잘하면 개발이 되면 회사에서 개발이 되는 사람을 원하지 Q와 스택에 대해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개발이 바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이론 공부 알아서 뭐 하겠어요. 그죠? 알고리즘 알아서 뭐 하겠어요. 빨리 그냥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. 회사에서는 빨리 뭔가를 만들고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 뭐 전공 과목 지식, 뭐 전자계산기 구조?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 난 진짜. 매번 듣는데 뭔지 모르겠어. 알면 좋겠죠. 근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? 그런 거. 그 학교 생활하면서 학원을 다니는 것도 좋은데 학교 공부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. 팀노바가 좀 더 전 중요하다고 봐요. 네. 여기 커리큘럼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휴학을 하고 응용 2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제 복학을 했거든요. 근데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 보잖아요. 그럼 그냥 이름만 써서 냈어요. 그냥 저는 그 학교 수업 시간에 웹 서버가 뭐지? 웹 서버 뭐가 좋지? 막 이런 거 막 찾고 팀워크 공부했지 학교 공부를 안 했거든요. 그만큼 몰라요. 두 가지 다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 좀 힘들 것 같아요. 그냥 그리고 또 저는 또 전공자이기도 한데 여기 팀너버 오기 전에는 뭐 헬로 노드.js 막 이런 거 뭐 입문 뭐 노드.js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첫 장에 그런 거 하잖아요. 근데 그것도 잘 못 쳐가지고 헬로월드? 헬로월드 비슷한 것들 막 그런 것도 잘 못 쳤고 좀 개발을 좀 못했어요. 그래서 이제 개발 안 하는 수업들 뭐 미디어 콘텐츠 제작 뭐 아니면 뭐 디지털 사운드 막 컴공인데 막 코딩하는 수업 안 듣고 그 코딩 안 하는 쪽 수업을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그렇게 못하고 여기 들어와서 정말 잘해졌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학교 돌아왔을 때는 그냥 아예 그냥 코딩만 하는 수업 들어서 뭐 이론적인 거는 그냥 이름만 내고 코딩해서 제출하는 거는 그냥 만점 그냥 다 써서 내서 뭐 그 수업 같은 거 참여 안 했는데 A 주시고 교수님이 역시 4학년이니까 잘하는 건가? 뭐 이러면서 너는 뭐야 수업도 안 듣는데 왜 이렇게 잘하니? 막 이런 소리를 들었었어요. 그러니까 팀워크 공부 많이 그 얘기 한번 해줘. 그 복학했을 때 너가 응용 1단계 작품 교수님 보여줬는데 너 옛날에 알던 근형이 맞냐고. 1단계가 아니라 기초? 기초에 제가 먹방 그러니까 뭐지? 일기장 맛집 일기장 같은 거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이제 교수님한테 이제 기말 프로젝트로 제출을 했어요. 근데 이제 교수님이 너 왜 이렇게 잘해줬냐고 뭐 네가 한 거 맞냐고. 근데 사실 보면 별거 없거든요. 인텐트 그냥 넘겨주고 쉐어홀드에 뭐 사진 같은 거 저장해주고 그런데 너무 학교 무시하는 거 발언인데 그래도 학교에서 엄청 좋아했어요. 교수님들 학생들이.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학교에서 이제 웹 수업을 좀 들었어요.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신청을 했죠. 신청을 하고 이제 제가 그 당시 이제 팀노바를 다니고 있어서 웹 수업을 하나도 못 들었어요. 그러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제 제가 할 걸 했죠.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이제 기말 이제 시험이 이제 어떤 페이지를 이제 구축하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공부를 진짜
한 5시간 했거든요. 5시간 하고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페이지 열심히 딱 만들어서 제출을 하니까 A+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는 네. 그 이론보다는 진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. 제일 기억났던 순간은 네. 응용 2단계 마지막 주차 아웃풋을 준비하고 마지막 빌드를 했을 때가 좀 생각이 나요.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 발표인데 전날 이제 빌드하고 마지막 아웃풋으로 가져간 그 마지막 순간이 기억이 나요. 빌드를 해서 동작이 제대로 되는 걸 확인을 하고 에러가 안 뜨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파일 백업하고 그 다음에 노트북을 덮고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그때만큼 짜릿했던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좀 되게 소름 돋고 막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꼭 그런 날 있잖아요. 잘 해놓고 다음날 갑자기 에러 뜨고 근데 이제 그러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면서 한편으로 내가 진짜 팀노바 수료했네 라는 생각 막 그런 생각이 제일 좀 짜릿했어요. 코딩 했을 때 제일 짜릿했던 순간은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마지막 빌드. 시험할 때 에러 안 났어요 그래서? 네, 안 났어요. 다행히 안 났어요. 그래서 딱 끝났다라는 얘기를 됐다 수료했네라는 그 얘기를 이제 확정을 받았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? 그때는 내가 생각했던 건 막 진짜 막 빵빠레 막 터지는 주변에서 안 보이지 않는 빵빠레 터지고 막 되게 좋을 것 같았는데 이제 병기 고생했죠? 막 병기도 수료하네요 축하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박수 받으면 그냥 이제 어떡하지? 막상 수료했는데 나를 정말 회사에서 좋아해줄까? 이 현업 그 이제 다른 기업들이 나를 좋아해줄까? 뭐 팀장님이 좋아해 줄 거라고는 얘기했는데 과연 날 좋아할까? 이런 불안함?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. 그래서 마냥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 수료했습니다 막 해서 박수 받을 때 막 와 기뻤던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조금 좀 착잡했어요. 저는 오히려 이게 내가 수료를 했지만 내가 이게 잘 하고 있나 이런 순간 의심적인 그런 것도 있었고 막 이렇게 수료하고 이제 사무실 밖을 나가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원 없이 공부할 시간은 없구나라는 생각에 좀 마음이 좀 착잡했어요 그때는. 네. 네, 저도 마찬가지로 좀 착잡하기도 했고 많이 아쉽기도 했어요.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었으면 좀 더 멋진 맞아. 결과나 좀 더 그런-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내가 벌써 수료라니 이러면서도 약간 감성에 적기보다는 약간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불안한 건 왜 불안하셨어요?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했잖아요. 그러니까 기업에서 나를 정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모르잖아요. 경험하기 전까지. 그렇죠. 불안한 거죠. 경험하지 못한 거는 항상 불안했던 것 같아요.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이제 첫 발 내딛는 거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갔을 때 어떤 고생이 이제 펼쳐질까라는 그런 상상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리고 팀노바에 있는 수료하시는 분들이 실력들이 진짜 다 좋잖아요. 그래서 다 실력 좋은 사람들만 보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밖에 사람들은 밖에하고 이게 그 갭 차이를 잘 모르겠는 거죠. 밖에는 어떨까 이런 상상만 해왔지 실제적으로 알 수가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좀 불안하기도 했죠. 그런 게 확신이 안 서서.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취직을 하셨던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. 겪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? 그때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셨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구직할 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. 옛날에 노프 팀장님이 병기 너는 구직할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몇 번 했어요. 몇 번.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몇 번 해서 내가 이쁨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남들보다 적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구직을 시작하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위험도 생기고 장난 아니었어요. 그때 막 걸어다니면서 막 헛격질하고 막 이럴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진짜 이제 생각하면 또 쓸데없는 생각인데 왜 그렇게까지 내가 막 쓸데없는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막 할 정도로 좀 불필요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정말 정말 연락 많이 오고 진짜 면접 볼 때도 되게 좋아해주고 그리고 뭐 같이 일하자라는 데도 많이 왔었고
그리고 구직한 지 2주일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저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오는 데가 있으니까 아 정말 그때 부질없는 쓸데없는 생각했구나. 다 이렇게 잘 될 거였는데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됐을 텐데 쓸데없이 이제 고민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. 전 지금 그 병기 형이 했던 쓸데없는 고민 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쵸? 지금 아직 구직이 안 됐으니까 사실 좀 많이 좀 힘들어요, 정신적으로. 그래서 좀 밥도 좀 잘 안 넘어가고 또 이렇게 이동하는 게 많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좀 몸도 피곤하고 지금은 쓸데없는 걱정 중입니다. 네, 저는 아직 구직 중인데 근영 씨보다는 이제 그런 고민은 좀 없어진 것 같아요. 제가 좀 이제 면접을 이제 여러 군데 좀 많이 봤어요. 보고 나니까 이제 면접관들을 분께서 다 좋아하시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와 내가 진짜 팀노바에서 이렇게 시간을 쏟고 노력한 게 헛된 게 아니고 내가 그 전에 고민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없어진 느낌이었어요. 야 물론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완화됐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아까도 그 연락받고 다 나갔다 왔으면서 네? 쓸데없는 맞아. 걱정을 아니 그러니까 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불안함이 항상 공존하는 것 같아요. 그렇긴 하죠. 네. 뭔가 제가 생각했던 거가 좀 명쾌한 답이 됐어요? 좀 약했는데요. 사실 뭐 어머니 말하면은 그냥 이제 앞으로 더 시간을 들여서 더 공부해라 이런 거긴 한데 그래도 약간 이제 마음. 이 자리가 전 좋았던 게 지금 수료자분들은 다 경험자잖아요. 물론 파수장님도 경험자지만 파수장님들은 약간 말씀해 주신 게 한 선이 좀 있잖아요. 그리고 교육자로서 말씀해 주신 거니까 안 믿는구만 쟤네들. 아니 근데 파트너님들은 워낙 또 이제 그 수료 학생 그러니까 팀너가 학생이었었잖아. 근데 그게 좀 옛날이어서 좀 무뎌질 수도 있어. 역시 옛날 사람 취급하네. 아 올드하지. 저 정도면 올드하지. 일기면 거의 고등학생인데 뭐 올드하지. 내가 당신을 붙잡고 몇 시간을 아유 고맙지. 수습하려가지고 늦었어. 아무튼 그래요. 진짜 버티고 잘 그냥 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. 그래. 너무 그 막 기술 모르는 거를 무조건 알고 가야겠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. 어떻게든 알게 돼요. 저도 그 얘기가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. 그 고민 똑같이 했는데 좀 되게 명쾌한 답이었어요. 파트장님들은 조금 좀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. 그냥 하는 대로 하지 뭘 이런 고민을 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웃지 마시라고요. 웃지 마세요. 근데 좀 명쾌하게 얘기하면 막 그냥 어쨌든 알게 돼요. 네, 저도 그랬습니다. 재밌었나요? 맞아요. 저는 상당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나중에 소주 한잔 하죠. 아 주전뱅이 진짜. 오케이. 제가 1년에 딱 수료자 단톡 들어가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. 제발 1년 안에 와주세요. 1년 아니면 나 안 받을 건데. 1년 반. 1년 반? 오케이. 1년 반. 오케이. 적절하다. 좋아. 아무튼 커리큘럼이 계속 변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진짜 커리큘럼이 변하는 거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교육인 것 같아요. 오. 오 있는 얘기야. 있어 보이는 얘기야. 생각 먹었어요? 아니 그냥 준비한 멘트 같은데. 집에서 싸운 거 아가리야 진짜. 아무튼 준비했어. 알았어. 편집해야지 이거. 됐어요. 상관없어. 살아있는 커리큘럼인 것 같아. 죽어있는 거보단 계속 변해야지 교육이. 아무튼 여러분 나중에 좋은 인연 돼서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딱 이 두 사람은 진짜 TV에서 만났으면 좋겠다. 나 다른 사람한테 정 안 주려고. 물론 만난 적이 없으니까. 누군지도 모르는데 정을 줘해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